자, 이번 시간에는 20단원 명제의 증명과 절대부등식 필수예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증명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은 명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한 것이다. 여러분한테 참인 걸 진짜 증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과정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가와나 증명 과정 안에 있는 요 가와 요 나를 여러분들 채워보세요, 이런 얘기네요. 자, 근데 어떤 증명을 썼는지 보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썼죠. n도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어요. 이렇게 결론을 부정한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무슨 법을 쓰겠다는 거야? 그렇지, 귀류법을 써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네요.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k는 여기는 0부터 했네. 선생님 개념 시간에는 k가 1일 때부터 이렇게 정의를 써놨는데, 여기는 k가 0부터. 그럼 k 대신 0을 집어넣으면 1을 설명해 주고요, k 대신 0을 집어넣으면 2를 설명해 주네요. 일단 3의 배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k 대신에 1을 쓰면 얘가 4, 얘가 5. 그러니까 결국 3의 배수가 아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요것 또는 요것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야. n이 만약에 3k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n제곱이라는 놈은 정말로 제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가를 채우라고요? 지금 여기 등식이잖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냥 그대로 전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대로 전개하면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될 텐데, 지금 잘 보면 요 친구를 뭘로 묶어서 3으로 묶어서 앞에 써놨으니까 가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게 아주 쉽게 1이 되겠네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조합해보면 아무튼간 이 귀여운 친구는 정수, 그러니까 0부터 했으니까 정수인데 3 곱하기 0도 0이라고 봐야죠. 그쵸? 그러니까 1을 더하니까 3의 배수가 아니게 된 거야. 얘가 만약에 k가 0이 아니면 얘는 이제 자연수가 될 것이고요. 자연수에 3을 곱하면 얘가 3의 배수가 되는데, 거기다가 1를 더해버리니까 무조건 3의 배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n이 3k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절대로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모순에 도달을 한대요. 그래서 이 증명은 참. 그럼 똑같이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3k 플러스 2라고 n을 가정했다. 똑같이 n을 제곱해서 쭉 가서 또 마찬가지로 나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개만 해주시면 되는데, 전개해주면 9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 이렇게 될 텐데, 이 녀석은 3으로 묶을 수가 있어서 그냥 가볍게 묶어줬고요. 요 4라는 놈을 어떻게 쪼갠 거야? 그렇지, 3 더하기 1로 이렇게 쪼개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3을 얘랑 같이 묶어주고 뒤에는 이제 나가 남을 텐데, 그 나가보다 1 이렇게.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내용과 나에 들어가는 내용이 모두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이제 3의 배수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뭘 더하기 때문에 1을 더하기 때문에 n제곱은 절대로 3의 배수가 될 수 없죠. 이 가정에 모순이 생겨버리네요. 그쵸? 그래서 이 증명,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나요? 이건 이렇게 했네. 미안. 귀류법이 아니라 뭘로 했냐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우로 증명했네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로 증명을 했네요. 그쵸? 귀류법이 아니네. 미안.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귀류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뿅.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정말로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빈칸만 잘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 한번 잘 채워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제 필수예제 2번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다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일단 전제 조건은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줬어요. 그럼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두 수를 빼보는 거죠. 근데 얘를 보니까 일단 분수야. 너무 싫어. 그러니까 분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소 비교할 때 뭐가 좋냐면 뒤집어서 비교하는 게 좋아요. 잘 봐. 1이라는 놈이 있고 2라는 놈이 있고 3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일단 양수라는 조건, 요 조건이 있을 때만 대소 비교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작잖아. 그치? 그런 경우는 문제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 조건은 다 플러스일 거야. 그쵸? 만약에 얘네들이 다 플러스라면 얘를 뒤집으면 얘고요. 뒤집으면 얘고요. 뒤집으면 얘가 되는데, 실제로 대소는 이렇게 돼요. 뒤집으면. 원래 대소는 이거였는데 뒤집으면 대소가 바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스킬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쉽게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얘가 양수라는 조건은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확실하고요. 이 녀석도 양수라는 조건이 확실해요. A가 지금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1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얘는 양수분의 1은 양수라는 조건은 확실하고요. A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라는 조건이 일단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요 놈을 그냥 비교하는 것보다 뒤집어서 비교하는 게 편하니까 뒤집어 주시면 A가 될 것이고 뒤집어 주시면 1-A가 될 것이고요. 뒤집어 주시면 A분의 1 플러스 A가 되겠죠. 선생님 지금 뒤집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집은 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빼보는 거야. 자, 두 놈을 비교할 때 A에서 1-A 한번 빼보지 뭐. 이렇게. 물론 요 놈의 범위를 그냥 바로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요렇게 만약에 빼버리면 얘가 이제 2A-1이 되잖아. 그쵸? 그러면 A가 2분의 1보다는 작았으니까 얘가 1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럼 1보다 작은 놈에서 1을 뺐으니까 0보다 작겠죠? 그 말은 누가 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죠? 두 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근데 요 놈까지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혹시 한 방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한 방에 비교를 하기 위해 범위를 한번 써볼게요. A라는 놈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A라는 놈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A의 범위를 먼저 구해주시고 이렇게 부등호가 뒤집히겠죠? 1차 부등식 시간에 다 배운 것 같아. 여기다가 1을 그대로 추가시키면 이렇게 요렇게 돼서 지금 요 친구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었는데 요 친구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니까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놈만 좀 처리하면 되는데 얘가 제일 크네요. 왜? 요렇게 하트 공식을 요렇게 써주시면 요렇게 앞쪽에서 하트 공식을 썼을 때 A분의 1이 되고요. 뒤쪽에서 하트 공식을 쓰면 1이 되잖아. 근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확실하니까 1에다가 뭔가를 더했다? 즉, 요 녀석은 1보다 커버려요. 얘가 얘보다 큰데 요 친구는 지금 아무리 커도 1이 안 되거든? 근데 이 친구는 1보다 크니까 누가 제일 큰 거야? 그렇지. 얘가 제일 크다고 한 방에 비교가 가능하네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뒤집어서 대소를 비교했으니까 원래 대소를 비교하면 얘가 이렇게 더 클 수밖에 없다 해서 대소를 한 방에 바로바로 비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스킬을 몰라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뭐 빼보는 방법도 있고요.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확실하게 대소를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문제 한번 볼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서 했네. 여러분 개념 정리 시간에. 루트가 보이고 있고 얘네들이 전부 다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교하기 좀 까다로우면 제곱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 루트를 벗는 거야. 루트를 벗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 제곱하면은 제곱 공식을 써서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제곱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럼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대소를 비교하기 힘드니까 이제 두 놈을 빼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두 개였는데 A를 하나 빼니까 A가 될 것이고요. B가 두 개였는데 B를 하나 빼니까 B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넘기시면 -2 루트 AB 이렇게 될 텐데 개념 시간에는 선생님이 얘를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했죠? 요 놈을 또 제곱하고 요 놈을 또 제곱해서 대소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개념 시간에 뭘 배웠어? 산술기하 평균을 배웠잖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A 플러스 B라는 놈은 언제나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 이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어떤 조건이야? 그치? A, B가 두 놈이 같을 때의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간 요 놈이 얘보다 확실히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곱을 해서 앞에서 뒤에 걸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반드시 원래 놈도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 단 등호는 여기서 말하는 등호는 요 등호를 말하는 거야. 언제 두 놈이 같을 수 있냐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즉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 그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한 모범 답안이겠죠. 됐죠? 아무튼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보다 더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 부등식,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앞에 있는 놈은 4를 20번이나 곱하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쵸? 그런데 잘 보니까 여기도 20번 곱하는 게 있고 여기도 10번 곱하는 게 있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번 곱한 거, 10번 곱한 거. 근데 이 안에 있는 놈이 16. 그리고 이 n이라는 놈이 확실한 양수, 자연수인 게 확실하죠. 그러면 이 10제곱짜리를 신경 안 쓰고 n과 16만 비교해도 돼요. 그쵸? 16보다 작은 n은 자연수 중에서 뭐가 제일 크다? 15가 제일 크다. 따라서 답은 15.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10제곱짜리도 무시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봐. 이거 좀 어렵네. 분수가 나오면 좀 뒤집어서 여러분들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루트 보이니까 제곱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예제 3번 한번 보자.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타이틀을 딱 줬는데,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줬어요. 자, 얘는 우리가 명제 시간에 처음 다루는 게 아니라 언제? 그렇지. 고등수학 상에서 2차 부등식에서 많이 다뤄왔던 문제니까 바로 답을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부등식이라고 했지 요 식이 2차 부등식이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해야 돼? a 플러스 1이 0일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이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2가 0보다 크다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와버리죠. 그쵸? 그래서 a가 뭐일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도 된다는 얘기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친구를 그냥 부등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 부등식? 그렇지. 2차 부등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2차 부등식 a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 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지금부터 뭘로 해석하는 거야? 그렇지. 함수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y는을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귀염둥이 함수는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가 있죠. 가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언젠가는 퍽 뚫고 내려갈 테니까 이런 그림은 그리면 안 되고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야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려면 요 최고차항의 개수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x축이랑 2차 함수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고 이거 판별식 크다고 놓는 애들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 판별식은 그 함수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묻는 식이잖아. 그쵸? 만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요렇게 해결을 해주셔야겠네요. 됐죠? 그럼 판별식은 어떻게 써요, 선생님? 개수만 가지고 쓰죠.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짝수 판별식이 아니니까 4ac를 해서 8의 괄호 열고 a 플러스 1 그놈이 0보다 작다. 요걸 풀어주면 되는데 가끔 요걸 전개하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배웠잖아요. a 플러스 1, a 플러스 1 똑같으니까 a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앞에는 a 플러스 1이 남고 뒤에는 8이 남았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인수분해하면 그냥 2차 부등식이 바로 풀리는 상황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7이니까 마이너스 1과 7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7 사이에 있다. 이게 바로 판별식에서 나온 부호인데 요 놈에 의하면 a는 다시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a가. 그래서 판별식 자체가 이 범위까지도 만족을 해주네요. 그랬을 때 아까 앞에서 구해놨던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되는 상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갖다를 띡 붙여주시면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되고요. 답은 몇 번이야? 그렇지? 3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똑같은 얘기를 명제에서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유제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바로 필수예제 4번으로 넘어가자. 자, 필수예제 4번을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여기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잘 보니까 두 놈이 서로 무슨 관계? 그렇지, 역수관계. 두 놈이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 완전한 역수가 아니라 역수의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놈이 서로 무슨 관계? 역수의 관계에 있다. 아, 요 놈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봤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부등식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왜? 역수의 관계에 있으면 두 놈을 곱한 것이 1로 일정하잖아요. 두 놈을 곱한 것이 6으로 일정하고 두 놈을 곱한 것이 4로 일정하죠. 그쵸?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두 놈을 더한 것이 2배의 곱이 1이니까 빠세. 그래서 기억은 참. 됐죠? 그 다음 디귿부터 해볼까요? 디귿은 두 놈을 곱한 것이 4.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 4. 이렇게. 근데 요 놈 자체가 지금 4가 돼버리니까 디귿도 참. 니은은 왜 마지막에 하냐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 놈 두 놈을 곱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6 이렇게 될 텐데 얘랑 둘이 다르다고 해서 있잖아. 이게 무조건 답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니은을 마지막에 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얘가 2루트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6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일단 아니야. 그런데 얘네 둘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6이라는 놈과 2루트 6을 비교할 때는 얘가 루트니까 루트 안으로 다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4로 들어가면서 24가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36이 돼요.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6이 크냐 루트 24가 크냐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더 커? 그렇지. 얘가 더 크죠. 루트 24. 아니 6이 더 크죠. 왜 이래? 6이 더 루트 24보다 더 큰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놈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보다 큰 거지. 그치? 얘보다 크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 그쵸? 얘랑 얘 사이에는 어떤 값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니은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꼼꼼하게 말해야 돼요. 얘랑 다르다고 그냥 무조건 니은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산술기하 평균을 썼는데 얘가 9가 나온 거야. 이렇게 9가. 그럼 얘는 9보다 크니까 당연히 뭐보다는 큰 거야? 6보다는 크겠죠. 아니 선생님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의 뜻이 뭐야?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또는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니은을 마지막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다?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양수 A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그랬을 때 A, B의 최대값, 그때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시고 어쩌고 저쩌고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인공이 A제곱과 4B제곱이네요. 얘를 A와 2B를 제곱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A제곱과 4B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주인공을 가지고 뭐 해놨다? 더해놨다. 더한 것이 8로 일정하다. 그런데 뒤에서는 A,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산술기하를 쓰고 싶어야 돼요. 왜? 합이 일정하니까. 그럼 산술기하를 쓸 때는 여기가 A, B라고 해서 A 더하기 B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얘를 그대로 한번 써주는 거야. A제곱 플러스 4B제곱. 요 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시면 요 자리에는 A제곱 들어가고 요 자리에는 4B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A, B는 양수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편하게 루트 밖으로 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빼낼 때는 그냥 그대로. 요건 좀 조심하자. 2로 나가고 B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루트 밖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놈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화끈하게 4로 나눌 수가 있죠. 4로 나누면 2가 될 것이고 요거 4로 나누면 AB 요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일단 구한 거야. A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다? 2다. AB의 최대값은 얼마다? 2다. 요건 구했다고.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에서 그때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AB가 최대값 2를 가질 때의 상황이 언제냐? 다른 말로 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를 물어봤죠?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만들어낼 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스킬을 썼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에서 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젠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노멀하게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등호는 근데 앞에서도 아까 했죠. A랑 B랑 같을 때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이게 같을 때 요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A와 B라는 주인공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난 지금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A, B를 쓴 게 아니잖아. 누구랑 누굴 쓴 거야? 그렇지. A제곱과 4B제곱. 요 두 놈을 썼어요. 괜찮나요? 이 두 놈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서 등호가 성립할 때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놈이 주인공이고 그 두 놈이 같을 때가 바로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입니다. 그럼 자, 두 놈이 같을 때인데 이게 지금 두 놈을 더한 게 8이었으니까 얘가 4고 얘가 4라는 얘기죠. 두 놈을 더해서 8이 됐는데 두 놈이 같다고 했으니까 각각 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a제곱이 4, a가 될 수 있는 것은 2밖에 안 되겠죠. 마이너스는 안 돼요. 문제에서 양수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4b제곱이 4가 되니까 b제곱은 1.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값은 1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열심히 구한 2와 1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싹 더하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구한 놈들 다 더하면 답은 뭐다? 그렇지. 5.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과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젠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걸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간 학생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계속 여기서 막힐 거야. 됐죠? 근데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정말 평생이 약간 트라우마가 된다고 하나? 굉장히 못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지금 할 때 등호 성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를 진행해 볼게요. 밑에 있는 유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필수예제 5번 한번 볼게요. 갑자기 좀 선생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다 날라갔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5번에 일단 문제를 보니까 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여기에 A가 있으면 여기도 A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냥 해본 거야. A 플러스 B분의 8. 요 놈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산술기하를 한번 써볼게요. 그쵸? 쓰면 2배의 루트 B분의 8A다.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선생님, 산술기하는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주 잘 배웠네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게 또 써서 푸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B 플러스 A분의 2도 독립적으로 산술기하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2배의 루트 해보면 A분의 2B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이런 이론은 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두 놈을 곱한 거니까 이 두 놈을 곱한 것은요, 이 두 놈을 곱한 것이랑 비교했을 때 더 커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치, 좋은 이론이에요. 좋은 이론. 좋은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놈을 곱한 것은 이 두 놈을 곱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것도 맞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둘이 곱해볼게요. 그럴까요? 자, 이 둘을 곱한 것은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고요. 그 놈은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놈을 곱하면 일단 2와 1을 곱하니까 4가 되고요. 루트가 됩니다. 근데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서로 곱해보니까 B랑 B랑 약분되고 A랑 A랑 약분되면서 여기가 16이 돼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얘가요, 4, 4, 16이니까 최소값 16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풉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풀어요. 그런 다음에 뭘 확인하면 되냐면 이렇게 찝찝하게 산술기하를 쓰고 난 다음엔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 등호 성립 조건을 따졌는데 이게 성립을 해버리잖아? 그럼 이거 답이야. 이렇게 찝찝하게 풀었지만 등호 성립 조건을 따졌을 때 그게 성립을 해버리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둘을 곱한 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거든.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에서 여기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바로 주인공 두 놈이 서로 어떨 때야? 그렇지. 같을 때야. 그럼 요 두 놈이 서로 같을 때가 어떤 때냐면 요런 경우고요.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으면 A, B 두 놈을 곱한 것이 요렇게 8일 때예요. 마찬가지로 요 놈도 한번 해볼까?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어떤 경우냐면 두 주인공이 뭐 할 때? 같을 때. 그럼 두 놈이 같을 때인데 보기 좋게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 A, B 두 놈을 곱한 게 2일 때. 자, 이거거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등호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여기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두 놈을 곱한 게 2면서 동시에 8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타깝지만 16이라는 최소값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등호 성립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했던 바로 그거.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하지 않으면 산술기와 평균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걸 사용할지 안 할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마지막에 고려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로 그냥 각각 산술기가 쓰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식을 변형해야 돼. 근데 할 수 있는 식 변형이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야? 전개. 그냥 전개하면 돼요. 전개 시작 AB. 전개 뒤에 거 먼저 할게요. 뒤에 거 전개하면 AB분의 16. 그리고 나서 안쪽 거 전개하면 8이고요. 바깥쪽 거 정리해주면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러고 났더니 보이는 거야. 뭐가? 얘가. 두 놈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역수 관계에 있네요. 역수 관계에 있는 두 놈은 곱이 일정하니까 이 놈을 크거나 같다고 그냥 바로 놓을 수 있어요. 그쵸? 2배의 루트 얼마다? 16이다. 요렇게. 그럼 계산해 주시면 요 녀석이 8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식은 항상 크거나 같겠죠? 요게 12였고 요게 8이었으니까 everybody's steeper. 18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됐죠? 선생님 이것도 등호 성립 조건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고려해 보면 두 놈이 같을 때 산술기와 평균에 등호가 성립했고요. 그쵸? 얘가 8이 될 때의 상황이니까 얘가 4, 얘가 4를 먹겠다는 얘기고 얘가 4면 얘가 4가 돼서 얘가 4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등호 성립 조건 깔끔하게 만족을 했고요. 그래서 최소값은 16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18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밑에 있는 유제 풀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이 유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애들이 잘못 푸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이걸 잘못 푸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선생님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앞에다가 x 플러스 3i를 곱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주시면 됩니다. x 플러스 3i는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1은 곱하나만 하잖아. 그래서 곱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필수 예제랑 똑같은 문제의 형식이 돼서 전개를 통해 산술기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필수 예제 6번 한번 보자. 필수 예제 6번을 보니까 지금까지 본 거랑 또 달라. 참 보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굉장히 쉬운 문제. 이렇게 역수의 관계가 됐을 때 깔끔하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완전한 역수가 아니잖아. 그치? 뭐가 문제인가요? 요 A랑 A-1이 다르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요 A-1을 좀 바꾸면 되잖아요, 선생님. 분모에 있는 A-1을 바꾸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바꿀 수는 있죠. 그러면 치환이라는 기법을 써야 되는데 굳이 치환이라는 기법을 쓰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요 앞에 있는 놈을 변형해 주면 돼요. 요 놈을 변형하자. 아니, 분모에 있는 놈은 가만히 냅두자. 분모는 힘드니까 변형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자. 그러면 A-1분의 4는 가만히 냅두고요. 그렇죠? 요 앞에 있는 놈을 A-1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내 마음대로 1을 뺐으니까 1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귀여운 친구와 요 귀여운 친구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 와우. 둘 다 양수라는 안전장치가 걸려있네요. 그러면 이 귀여운 친구가 크거나 같다. 산술기와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놈이 서로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배의 루트. 자, 두 놈을 곱하면 얼마야? 4. 그래서 여기를 4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두 놈을 곱하면 얼마야? 4. 그럼 1 더했으니까 얘는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다? 5.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오른쪽 문제도 똑같아. 살짝 더 변형이 되어 있는 것 뿐이야. 그런데 분모를 변형하는 건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고 했죠. 요 녀석은 가만히 냅두고 요 녀석을 변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요 녀석을 변형을 할 때는 어떻게? x-1을 갖고 있다고 강제로 변형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게 둘이 역수관계가 돼야 깔끔하게 계산이 되니까. 자, 그런데 x 앞에 개수가 4였으니까 여기다가 4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인가요? 마팔이죠? 근데 여기는 1이었으니까 뒤에다가 9 이렇게 줬다 뺐다를 해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요 친구와 요 친구가 서로 보다 역수 관계에 있네요. 그쵸? 그럼 두 녀석을 그대로 산술기하를 쓸 건데 전제 조건 확인하니까 둘 다 플러스 되는 거고요. 산술기하 그대로 써주시면 2배의 루트 얘네들을 곱하면 얼마야? 36이 되겠네요.
그럼 6이 12, 얘가 가지는 최소값 12, 거기다가 9를 더해버리니까 이 녀석이 2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소값은 누구다? 21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밑에 있는 유제 풀면서 여러분들 식변형 연습해보면 되는데 당연히 누구? 분모는 건들지 않고 앞에 있는 놈을 건드려서 식을 좀 변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나중에 이제 뒤에서는 여러분들 항문이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치환 스킬을 마구잡이로 써서 아무렇게나 변형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굳이 치환을 쓰지 않도록 할게요. 됐죠? 아, 요런 거 진짜 좋은데 이거. 기억나나? 대분수화. 대분수화. 고등수학 상에서 다 했던 거야.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눠서 대분수화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7번 한번 보자. 필수예제 7번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문제를 보니까 왼쪽 문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일단 얘를 줍니다. 그렇죠? 주인공은 3x와 2y다. 근데 요 놈을 잘 보니까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뭐지? 요놈의 최대값을 구해요? 선생님 지금까지 저는 산술기하를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산술기하 써볼게요. 그래 한번 써보자. 요 녀석 산술기하를 쓰면 웃긴 일이 펼쳐져요. 크거나 같다가 돼요. 뭐 굳이 써보면 2배의 루트 6xy가 될 텐데 그럼 여기서 멈춰야지. 왜? 산술기하를 쓰면 요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구할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식이 성립을 한다고 하면 얘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 최소값이 성립을 할 텐데 지금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냥 해. 일단 해보자. 그럼 선생님 얘를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기가 지금 일정하니까요. 얘 가지고 산술기하 써볼게요. 이렇게 해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6xy 이러면 되잖아요, 선생님. 자, 뭐가 되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된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 귀여운 친구가 10이라고 일정하니까 아, 얘가 가질 수 있는 큰 값이 10이네요. 그러면 얘가 대충 10 아닌가요?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0이요. 이렇게 막 나가는 답을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로 그게 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답을 맞췄다고 쳐도 말도 안 되죠. 고치라고 하잖아? 그럼 똑같아. 왜 안 돼요? 자, 왜 안 되죠? 시작과 동시에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알고 있는 식이 산술기하밖에 없으니까 그냥 산술기하를 써서 그냥 맞대. 우기고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친구를 그냥 해석할 수 없다면 변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변형을 하려고 쓱 봤더니 우리 아까 대소 비교하는 문제 기억나요? 대소 비교에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에 그냥 대소가 힘들다면, 비교가 힘들다면 뭐 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렇지. 제곱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놈을 제곱해 버릴 거야. 그리고 반드시 제곱해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양수여야 돼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곱을 한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곱일 때,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만 제곱을 통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제곱을 했으니까 그대로 제곱을 한번 풀어주시면 3x 플러스 2y가 돼요. 일단 고맙죠? 그리고 제곱 공식 2짠짠을 써주시면요. 여기가 2 루트 6xy가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얘 10이잖아요. 잘했어요. 얘가 10인데 이 귀여운 친구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다시 요놈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아까 썼잖아. 그거 가지고 산술기하를 풀어주면 이번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1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10이랑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10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생각을 하면 이 친구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얘가 가지는 최대값이 20이라는 얘기야. 괜찮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20인데 내가 원하는 건 제곱하기 전의 상황이니까 요 놈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20의 루트를 씌운 2 루트 5가 답이 되겠네요. 요렇게 이제 원래 있는 놈의 최대값을 구하기 힘들어서 제곱을 했더니 그 제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다시 원래 답은 루트를 씌워서 줄여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풀었던 이 막장 같은 풀이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끔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오른쪽 문제 보니까 어떤 농부가 길이가 200m인 줄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은 하얀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줄인가 봐요. 밭의 구역을 나눴다.
농사를 짓고 싶은 거야. 근데 밭 전체의 넓이를 최대로 밭 전체의 넓이를 최대로 하는 이 직사각형, 바깥쪽 직사각형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짧은 것은 뭔지 물어봤죠? 그럼 세팅하면 되지 뭐. 가로를 보통 A라고 놓고 세로를 보통 B라고 놉니다. 그러면 줄을 얼만큼 사용했냐면 A는 2번 썼네요. 그러니까 2 플러스 B는 몇 번 썼나요? 5번 썼죠? 그래서 5B. 이렇게 사용한 줄은 200이다. 이렇게 일단 A와 B의 관계식을 세웁니다. 됐죠? 그랬을 때 밭 전체의 넓이라는 것은 AB일 텐데 요 놈이 최대가 될 때의 상황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AB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A와 B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200으로 일정한 놈들이 누구와 누구? 그렇지. 2A와 5B를 가지고 장난쳐놨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AB라고 했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주인공은 2A와 5B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그대로 순수하게 2A와 5B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합이 일정하니까 산술계와 평균을 통해서 2배의 루트 10A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200이었으니까 얘가 2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100.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10,000.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1000. 그래서 밭의 최대 넓이는 1000m 제곱. 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잖아. 뭐야? 그렇지. A와 B를 구해서 이때 요게 1000이 되는 그 상황에서 A와 B를 구해서 더 짧은 걸 말하래요. A와 B 어떻게 구해, 선생님? 최대가 될 때의 상황은 산술기하에서 뭐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죠.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사용하고 있는 주인공,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고 있는 주인공 두 놈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두 놈을 더한 것이 200이었으니까 각각 100씩 먹고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A는 얼마다? 50이다. B는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얘가 50이고 얘가 2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 근데 둘 중에서 더 짧은 걸 물어봤으니까 얼마? 2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응용 문제에서도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면 금방 적응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대망의 마지막 필수예제 8번 코시입니다. 코시. 자, 코시는 그냥 공식을 그대로 외워서 바로바로 답을 내주면 돼요. 연습은 그냥 외워서 풉니다. 자, 근데 코시는 언제 쓰냐면 얘처럼 3x 플러스 4y라는 1차 결합식이 보이면 돼요. 그러면 1차 결합식을 먼저 써놓으시고요. 그 식을 뭐 한다? 제곱을 한다. 그리고 왼쪽으로 아가리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러면 1차 결합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3, 4와 xy로 1차 결합을 했구나. 가장 노멀한 방법이죠. 3, 4와 xy. 근데 여기에 xy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가장 쉬운 3, 4와 xy로 1차 결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코시는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제곱해 주시고 전부 다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시면 깔끔한 코시 부등식이 완성. 그럼 계산만 해주면 돼요. 앞에 있는 놈이 25고요. 뒤에 있는 놈은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 놈은 뚜시뚜시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답을 제곱한 것이 요거 얼마죠? 100인가요? 그 100이 10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 답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10 이렇게.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0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코시를 이용해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이번엔 3개짜리 코시네요. 3개짜리 코시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역시 1차 결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차 결합식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3개짜리 코시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고요. 3개짜리 코시도 마찬가지로 x-2y 플러스 2z 그놈의 제곱을 먼저 써주시고 왼쪽으로 아가리를 벌려주시면 돼요. 과연 이 친구는 어떻게 1차 결합을 했을까? 가장 노멀한 방법 2와 xyz로 1차 결합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그렇네요. xyz로 1차 결합을 해놨으니까 이쪽에다가 x, y, z 써주시고요. 요 앞에다가는 요거 1, 마이너스 2 딱 써주시면 되는데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그대로 제곱 더해주시고요. 요 놈도 이제 제곱해서 두 놈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제곱하는 건 좀 조심하자. 그러면 앞에 있는 놈 계산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9. 뒤에 있는 놈 계산하면 얼마야? 그렇지, 1. 이 놈은 3의 제곱이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답을 제곱한 것이 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답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 3이다. 가장 작은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놈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6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항상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라는 거니까 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3개짜리 코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면 답을 다 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드디어 절대부등식 끝났고요. 밑에 있는 유제 풀면서 열심히 계산 연습하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